네, 이부입니다. 뭐 전 국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약간 다뤄봤고 있는데, 자 이제 지역인 제주도 정말 요즘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진짜. 이, 제가 뭐 제주 와서 언론 한 지도 꽤 됐지만 중앙에서 있을 때보다 더 요즘 들은 다이나믹하지 않나 정도로 뭐 자꾸 이런 말, 제가 자꾸 오영훈 지사님 자꾸 비판하는 쪽을 하다 보는데 언론 역할이라는 게 견제고 그렇다 네. 보니까 뭐 몇 분은 뭐 오영훈 지사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싫어하는 이유는 없고 어쨌든 도정의 수장이니까. 예,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도 예, 잘못되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언론 입장에서 도지사도 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판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보를 조금 좋게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라는 측면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과 견제라는 말이 동의어 같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역시. 그 솔직히 뭐 제주 대표적 대의 기관인 도의회에서 도의원 상대로 버럭한 사건을 시작해서 비계상력살 논란, 뭐 그건 우리가 다뤘으니까. 근데 최근 오영훈 지사님이 수상한 행보, 그 서귀포 쪽에, 네, 예. 서귀포 쪽에 있는 모 리조트 중국, 네, 네, 중국 영역의 중국 영역이 아니죠, 중국 중국 그 기업의 예. 리조트 수상한 행보 관련해 갖고 지금 뭐 연일 뭐 언론에서 뭐 세대적으로 수상한 행보는 아니고 적절치 아니한 행보다. 적절치 않은 행보로 그칩니까? 예. 수상하면 그 사람 또 저 인격적으로 좀 예. 비판한다라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예, 도지사로서의 매우 부적절한 행보였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관점 놓겠습니다. 정치적 관점하고 사업적 관점, 그 법 전문가인 입장에서. 첫 번째, 비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이거 뭐 식사 자리 뭐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도지사가 업체를 만나, 그것도 외국인 업체를 만났는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무려 10명 뭐 많은 분 모시고 갔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잘 봤습니다. 신문도 잘 보고 방송도 잘 듣고 유튜브로 MBC 뉴스도 봤고요. 신문도 봤고 그런데요. 일단 제주도에서는 행정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어떤 행보를 하든 간에 행보를 하는 데는 항상 도민들이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즉 그 헤아리는 게 도지사의 행보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중국 업체 특혜 여부를 떠나서 어떤 중국 업체든 한국 업체든 간에 개인 사업체를 도지사가 방문할 때는 첫 번째 예고가 돼야 돼요. 도민들한테.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개 행보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다 안 했거든요.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도지사가 개인 사업체에 방문했을까 하는 게 도민들이 갖는 첫째 의문 아닙니까? 사업체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 위해 간 간담회라면 공개적으로 갔어야 되고 그 수많은 인력이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꼭 도지사가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 가서 꼭 식사를 해야 되느냐 간담회 하러 간 겁니까? 식사하러 간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업 승인도 변경을 해줬다. 여러 차례 갖춰서 기간 연장도 많이 해준다. 사업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절반으로 축소됐다. 이런 의혹들이 언론에 제기됐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이라도 돼야 된다. 도지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 아니거든요. 제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지사가 속한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민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신 때문에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쪽의 비판인데 도저히 제주 경제 지금 최악입니다. IMF에 준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 공동주택 무미분양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에 가깝게 미분양률이 높습니다. 제주 지역이? 제주 지역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 건설업체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어려운 업체들을 대표들을 모아놓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우영문 지사의 가장 정치적으로 단점이 뭐냐면 민생 정책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영문 지사 할 때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이템이 뭘까? 비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왜 그런 비전을 챙기고 민생을 챙길 생각을 안 하고 하필이면 외국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했을까? 그것도 한참 공사도 마무리 안 된 사업장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해명을 자꾸 도에서 제주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민주당 도당에서 그 논평을 얘기하거든요. 어영훈 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요. 기자회견 한번. 그걸 안 하면 도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도 도민이 한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가 발전하거든요. 그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제가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갔는지,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무슨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그 애로사항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의혹이 풀려요.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서 식사 대접했는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죠. 아니, 이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겁니까? 아니 법은 아니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좀 이따가 좀 상세하게 예. 해주시고 먼저 정치적인 상황에서. 궁금한 거 그 다음에 몰래 갔다가 들킨 형국이잖아요. 몰래 가서 들킨 형국이다. 그러면 몰래 가서 들킨 형국을 일으킨 배경이 무엇일까? 왜 비공개로 방문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된다. 위원장님, 이거 단독 보도한 MBC에 따르면, 제주 MBC에 따르면은, 제주 MBC가 먼저 취재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 여러 매체에서 취재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행사 일정을 좀 수정했고, 좀 빨리 서두르고,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따뜻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MBC 보도를 보면은 며칠 전부터 환영식 준비했다.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직원들 다 나오시고. 현수막 저도 봤는데 MBC 뉴스 자료 보는데. 그러면 환영식을 뭘 환영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사업기간 연장해줘서 고마운 도지사님하고 환영했을까요? 사업을 축소하는데 일조를 해줘서 우리 도지사 고마우니까 열렬히 환영할까요? 도지사가 업체를 방문하는데 그렇게 며칠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면서 환영한다는 게 그게 과연 도민들이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럴 시간이면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서귀포 오일시장, 매일시장, 제주시 동문시장 이런 데 가서 서민들이 왜 힘든지 지금 물가고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해결해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영식
업체가 환영시킨다고 거기 갔다. 이거는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적 문제는 그렇고 이제 두 번째 법 전문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법기관에서 검찰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 식품위생법 지금 논란이 된 게 식품위생법과 조리가 없는 시설에서 식사한 거 왜냐하면 그게 언론에 공개한 게 33만 원 그게 부가세 포함했지만 그 내역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서귀포시에서도 이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은 조리 시설이 없는 데서 식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김영란법 위반 이게 걸로되는데 어쨌든 시민사회단체에서 두 가지를 엮어서 고발했거든요 어제. 고발을 했습니까? 예.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법 전문가로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법 외형적인 드러나는 행태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거기 보면 그 리조트 객실에서 열 몇 명이 식사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음식 영업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죠? 영업장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 했다는 건 그 자체로 위반이겠지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된다. 뭐 조리 시설 여부를 떠나서 거기는 식당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조트 객실이 식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영업한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거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왜 서귀포시에서 조사합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 지휘 감독을 받는 그렇지. 하부기관이죠. 하부행정기관이죠. 거기서 가서 바로 언론에 보도되니까 조사하는 그런 모양을 갖췄다는 얘기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하게 왜곡될 수가 있다. 그러면 중립적인 기관에서 조사할 바에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나요? 고발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 고발한 건 적절했다, 시적절했다라고 보고 이 고발하기 전에 거기서 명쾌하게 일단 도지사로서의 경위를 누군가는 식사한 경위를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11명이 식사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언론 보도 보니까 그래서 33만 원 김영란법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1인당 3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 식당도 아닌데 결제를 어디다 하나요? 보니까 리조트 쪽이 그러니까 논란이 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지? 리조트에서 객실에서 식당 영업하면서 그러면 그 카드를 줬다면 어디서 꺼나요 그걸?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그러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꼭 1인당 3만 원을 맞춰서 먹습니까? 그게 뷔페입니까? 뷔페 너무 쌌잖아요. 뷔페는 이렇게 음식 딱 정해줬지만 그러면 거기는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요? 3만 원짜리 음식이 그 내역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음식이 없으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건 단순 추정인데 식사 대접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상식에는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니까 만든 게 김연아법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것이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3만 원짜리 메뉴가 뭐 있는지 밝히면 되잖아요. 33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서 조리세는 허가가 없는데 뭘 어떻게 밝힙니까? 더 놀라야 될 건데. 그러니까 3만 원짜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식사 대접을 받았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법이고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니까 뭐 3만 원 식대 잠부해도 뭐 계산을 해도 안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안 맞아요. 예, 경찰에서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사회적으로 조사해야 워낙 돼. 이슈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조사. 그러니 지금 단순히 의혹 수준의 그런 얘기들인데 하여튼 그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지사로서 할 행보가 아니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는 선거로 심판해야 된다. 자, 우리는 대본이 없습니다. 자,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김영란법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최고 수위가 있죠? 뭐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일단 그 처벌 문제는 뭐 사실관계가 밝혀진 밝혀져야. 다음에 논해도 뭐 충분할 것이고, 다만 그 모든 게 이게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도지사로서의 행보가 부적절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 우리말로 하면 그것도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도에서 예, 바라보면 외국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쏟은 그런 행보는 선거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 도민들이 이 점에서는 도민들이 깨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깨어난다는 얘기는 이걸 꼭 기억했다가 뭐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을 도지사로 적합한지 이렇게 판단하는 자료로 도민들이 삼지 않을까요? 그 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닌데, 항상 정치인이 행보는 선거로서 항상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번에 오영훈 지사께서 뭐 지사께서 직접 명령을 내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해당 취재를 한 기자한테 심각한 명예훼손 당했다는 식으로 했다고 하네요. 해당 기자한테. 이게 언론이 솔직히 의혹 제기를 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 취재할 수 있는 건데 심각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내용이 뭘까요? 나는 아무리 명예훼손을 들어봐도 그렇게 의혹을 문제 제기해서 명예훼손 당했다는 거. 그 언론 당한 아닌가요, 이거? 식사했잖아요. 식사했죠. 비공개했잖아요. 비공개. 그 유관 업체잖아요. 그 또 사업계획에서 도움을 줬다며. 그런 걸 MBC 뉴스 보니까 지적이 돼 있던데 그거 갖고 저 도지사가 무슨 명예가 훼손돼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없는 걸 만든 게 또 아니고 그 행보가 전체적으로 부적절하고 도민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도민들이 알아서 그 도지사에 대해서 선거 때든 아니든 심판이든 평가든 할 것이다. 아까는 심판이라고 했죠. 심판이나 평가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평가하면 아 도지사 잘못한다 하는 여론이 일 테고 그 속에서 도지사가 비판적 여론을 수용해서 앞으로 행보를 잘하면 그것도 또한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보를 잘해라는 거니까. 꼭 선거에서 투표에서 찍고 안 찍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여론이 압박이 들어가면 그것도 심판이죠. 그러면 도지사가 잘 행보를 해야 되겠죠. 잘하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지적해 준 건데 그걸 갖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언론이 입을 닫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비판을 자유롭게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 발언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렇게 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도에서 그 해명하는데 뭐냐면 일만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이건 일반 도지사께서 수상한 행보를 하지 말라니까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일만 공직자라고 뭔가 확대 해석 아닌가요? 확대 해석이 아니고 적절하게 지적했네요. 오영훈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저 대변인을 통해 갖고 대변인이 일만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적절하게 지적했어요. 다만 일만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오영훈 지사님 편든 줄 알았고. 에러라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자주 섞인 말이네요. 그렇죠. 아니 열심히 성실히 근무하고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하는 공직자가 일만이라면 그 일만인 공직자들이 도지사 보고 부적절하게 유관기관 업체에 가서
저기 식사하시고. 식당도 아닌 자리에서 식사하고 오라고 그랬냐고요? 특별하게 저 간담회 내용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것말로 진짜 공직자의 저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 아닐까요? 자존심을 명예 가지고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다. 예. 지금 저 시민사회단체에서 경찰 조사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거고. 네. 그때는 그때 가서 뭐 저 나온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법적인 전문가시니까 뭐 워낙 뛰어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판단이 어느 정도 설 거라고 보고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거의 점심시간 넘어서까지도 지금 당도 많이 떨어졌을 건데.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이 뭐 지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런 부적절 행보하는 것보다 민생을 좀 챙기는데 집중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라도 저기 우리 어려운 곳을 찾아서 민생 탐방을 좀 해주시면 그나마 좀 요번 저 해프닝이랄까 요번 부적절한 행보가 전화위복이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뭐 언중유골적인 발언을 자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 비난 그 내용을 그냥 오물랑개구리식 정저지화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요. 애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음에 다음 화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